얼마 전 진행했었던 엉망진창 라이브를 견디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올해 초부터 기다렸던 저의 새 키보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국내 커스텀 시장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TX 키보드의 2587입니다. 주리오님이 운영하시는 TX 키보드는 입문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키보드 매니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올해 2월 공제가 진행된 2587은 기존 아크릴 키보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적층식이 아닌 금형 사출 방식으로 설계된 키보드입니다. LED를 그대로 투과하는 투명과 반투명 하우징의 매력적인 비주얼을 10만원 후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현재는 사전 공제 참여가 종료되고 상시 판매로 전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2호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587의 리뷰라기보단 솔더링 타입의 커스텀 키보드 입문자들이 참고할 만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해볼까 합니다. 키보드는 상하단 하우징, 보강판, PCB 기판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다양한 스위치와 키캡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하여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로 완성됩니다. 기성품 키보드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하우징과 메탈 보강판을 베이스로 하지만 커스텀 키보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인데요. 제가 선택한 2587은 투명 아크릴 합판과 화이트 알루미늄 상판, 그리고 황동 보강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의 경우 가격은 약 27만원 정도이며 소재나 옵션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황동 무게추까지 넣는다면 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참고로 알루미늄의 화이트 아노다이징 처리는 찍힘이나 도장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 선택하기 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황동 보강판은 리니어보단 넌클립과 잘 어울린다는데 너무 예뻐서 선택해봤습니다. TX 키보드에서는 보통 수호라는 기판을 사용합니다. 상하 좌우 사이드에 기본 LED가 장착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기판 가이드 제거할 때는 펜치로 하세요. 왜냐면 엄마야. PCB 기판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스테비를 장착해야 하며 기호에 따라 윤활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커스텀 키보드들은 무보강 스테빌라이저를 지원합니다. 보강판에 장착되는 타입보다 소음이 적고 체결력이 좋아 안정적인 스테빌 상태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보강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했으며 튜닝이 더 쉬운 이퀄츠나 GMK 스테빌도 있습니다. 윤활과 조립을 시작하기 전 철심의 수평을 먼저 잡아주고 잘 잡혔다. 용두 하단에 있는 작은 돌기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그리스 타입의 윤활제로 이곳저곳 대충 잘 꼼꼼히 슥슥 발라줬습니다. 윤활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세요. 윤활이 완료된 스테빌은 기판에 장착해주고 보강판을 잠시 올려서 스위치와 키캡을 껴준 뒤 윤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이 과정을 가조립 테스트라고 합니다. 스테빌이 제대로 안 잡히면 스위치를 또 뺐다 넣었다 반복해야 하기에 미리 소음 및 윤활 상태를 체크해보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건 윤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가 사용한 스위치는 레오폴드와 제트 프론티어가 콜라보로 출시한 폴라리스 그레이, 일명 극성 회축이라는 스위치입니다. 체리 유사 스위치이며 기존 체리 리니어보다 서거김이 적고 팩토리 윤활이 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레오폴드 키보드에는 장착될 예정이 없다고 하며 일부 해외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쉽겟을 통해 타오바오에서 130개를 구매하여 뭐가 다른지 모를 선별 작업 후 윤활을 진행했습니다. 엄마야. 기본적으로 상당히 하이피치 리니어 스위치라서 황동 보강과 잘 어울리지 않을 거란 뇌피셜에 따라 쫀득한 그리스 타입의 윤활제를 사용했습니다. 극성 회축의 경우 접전부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라는데 그리스로 윤활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잡혔습니다. 필름 안 넣었다. 스위치 뚜껑을 따면 유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필름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과정을 87번 반복하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쯤 따있다. 윤활이 완료된 스위치는 보강판에 하나씩 꼽아줍니다. 가조립 상태에서 특주축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보강판이 손상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하는 것이 좋다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막 꾹꾹 눌러주는 편입니다. 망가지면 하나 더 산다는 마인드. 스위치가 기판과 보강판에 잘 붙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대망의 납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솔더링이 낯설고 어려워서 커스텀 입문을 포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성품에 사용되는 무연납의 뒷솔더링이 조금 난해할 뿐이지 유연납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거라면 예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발 망가지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초딩 때 라디오 만들던 실력으로 지져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문과 출신의 공대생입니다. 솔더링이 완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납이 붙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행히 잘 되는군요. 이제 하우징에 결합하고 키캡을 장착해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키캡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레오폴드 스웨디쉬를 입혔습니다. 너무너무 제 취향이라서 따로 챙겨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으면 얘네 둘은 맨날 헷갈려. 커스텀 키보드인 만큼 기본 제공되는 TX 번들 케이블 말고 항공 코일 케이블로 잘 알려진 기 케이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쉽겟을 통해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으며 레오폴드에 사용할 미니 USB 포트와 여분의 C타입 포트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BUT 2587의 포트는 도톰한 아크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뚱뚱한 포트가 적용된 기케이블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개조를 해봐야겠네요. 스티커도 예쁘게 찹찹 붙여주고 무게가 가벼워서 울림이 있을 수 있으니 TX 탱키 패드도 깔아줬습니다.
두서없이 주절거려본 키보드 조립 이야기.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윤활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과정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겠죠. 납땜도 몇 번 해보면 금방 감이 오고 유튜브에 강의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핫스합이 아니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돈 아낀다고 저렴한 인두기와 납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코 980 이상의 인두기와 캐스터 납을 추천합니다. 커스텀 키보드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지름신이 강림한다는 2587을 조립해봤습니다. 다른 영상들에는 반투명 하우징이 많이 보이던데 저는 LED 없이 사용할 목적이라서 투명 하우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도 두세 대 정도 참여했기에 앞으로도 기성품 브랜드가 아닌 커스텀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키였습니다.